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6가지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고객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에 마케팅에서는 타겟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 명확한 타겟에 맞게 마케팅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타겟을 이해하고 타겟을 분석하고 타겟을 특정해서 타겟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당신의 고객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고객을 생각해보고 그 고객이 가진 문제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어서 과정을 열어야 하는데.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묻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열고 싶으신가요? 우선 마케팅 전문가 대상으로 열고 싶어요. 그럼 커리큘럼은 있으신가요? 일정은요? 금액은 얼마로 하실 건가요? 한 번에 몇 명이 적당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하려고요. 보통 하고 싶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막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나를 만나는 고객들의 상당수는 돈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점검해보면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이는 비즈니스 외에도 투자를 받거나 책을 쓰거나 방송 콘텐츠를 구성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얻거나 지갑을 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내가 하면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바로 공개하면 돈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냉정합니다. 비슷비슷한 과정이 있거나 굳이 오프라인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 배워야 할 이유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없게 되겠죠. 비즈니스는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아닌 경우는 있어요. 그 분야에 내가 최초이면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도 최초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 해당 분야에서 최초인지 체크하시고요. 최초가 아니고 누군가가 했던 분야에 비슷한 수준이라면 어지간히 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고객 정의와 고객의 문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적어보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명료하게 알게 돼요. 아까 위의 대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뭐 하고 싶다고 했던 분이에요. 과정을 열고 싶다. 자신의 고객 대상으로 설정한 마케팅 전문가는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이 바꿀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잘 팔리는 강좌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라 칭하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인지 5년차 전문가인지 10년차 이상의 중견 전문가를 의미하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고객을 특정하지 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마케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범한 과정의 커리큘럼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과정을 추가하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평이해집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은 당연히 주목받지 못하게 되죠. 마케팅의 구루 세스 고디는 그에 져서 마케팅이다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고객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팔 건가 보다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가능한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면 수시로 거절당하기 일쑤이죠. 세상 누구도 모든 사람의 파트너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맞는 가이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범하는 실수 중 가장 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고객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세스 고딘의 말을 한 번 더 빌려오자면 나의 고객은 최소 유효 청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생각과 열정에 공감하는 소수의 사람이 당신의 고객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이 오만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려워하고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난 10년 저는 이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머물면서 저도 역시 오류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서비스하겠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올 거고 그때 필요한 것이 퍼스널 브랜드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린 고객 정의는 퍼스널 브랜드를 원하는 누구나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퍼스널 브랜드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객이라 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탄탄한 자기 실력이나 비즈니스 규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브랜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마치 이가 맞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삐걱거렸어요. 그들이 바라는 서비스는 즉시 매출로 이어지는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가까웠고요. 그것은 제가 해주겠다고 생각한 그 범주의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객이라면 우리가 해주는 서비스를 직접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돈은 없으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극대화하여 뉴스나 광고처럼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잘 되면 나중에 더 많이 챙겨주겠다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자신이 알아본 결과 블로그 마케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다른 업체에서 건당 얼마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줄 거니까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는 계속 해주세요 라고 해서 몇 개월, 한 최소 5, 6개월 이상을 외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겠다 하고 뚝 끊고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묵묵부답인 클라이언트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도 아직도 그런 부분들은 난감하기는 해요. 긴 시간 부침을 겪으며 나는 명확한 고객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장 고객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고객이라고 정의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브랜드 컨설팅하며 내가 만난 사람은 대부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할지 말지 고민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 세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의 고객을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받겠다고 결정한 사람. 일단 결정을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의사와 여유가 확실한 사람. 돈을 낼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하십시오라고 차라리 서비스를 시작 안 하는 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긴 시간 동안 확인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나에게 유효한 고객은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브랜드와 디지털 평판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만나는 사람 모두를 향해 고객을 만들겠다고 헛발질하지 않을 지혜가 생깁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거나 경력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인은 저의 고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계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고객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최소한 우호적인 친분이라도 남거나 언젠가는 그들 중 누군가와 파트너가 되거나 협업을 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CEO이고 단체이고 조직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치와 철학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문장으로 정의하고 그 가치대로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인 거죠. 한마디로 고객을 정의한다는 건 누구를 도울까를 정의하는 겁니다. 기업은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고객은 떠납니다. 모든 사람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방대하고 당신이 불러일으키려는 변화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 가장 작은 원으로 만들면 불이 붙는 그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좁힐수록 힘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고객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고객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나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에 답을 주기 위해 하는 인터뷰, 방송, 각종 워크숍, 특강 등은 현재보다 미래의 잠재 고객을 위한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들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그 해결책을 찾아주고 직접 브랜드 관리까지 해주는 게 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보다 좋은 광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지금 당장 고객 관계가 아닐 뿐인 거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의 클라이언트들은 제 방송을 안 듣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듣고 대신 그냥 저를 고용을 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얻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당장 저에게 고객이 아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오픈하시고 이제 저라는 사람이 기억나시고 필요하실 때 연결하시면 그때는 뭐가 될 수도 있다? 고객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가 변신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고객의 딜레마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조언은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 흔히 듣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 당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고객도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난관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직접 알려주면 됩니다.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는 어디가 가려운지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의사처럼 상처난 부위를 직접 보여주고 그 부위 위에 필요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면 됩니다. 자신을 해당 분야의 의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만나면 아픈 부위를 치료할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의사라면 환자가 줄을 이어 올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필요해서 사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욕구와 필요를 혼동합니다. 흔히 생존과 관련된 것은 필요, 니즈와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욕구, 원치에 해당합니다. 공기, 물, 식량, 집, 생명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필요한 니즈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는 모두 지금보다 나은 무언가를 위한 욕구에 의해 소비되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대부분의 소비는 인간의 성공적인 변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내가 파는 물건이 상대방의 변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표현하지 못하면 고객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죠. 고객이 열망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최상의 방법은 고객이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 상상하는 거예요. 제품을 파는 것보다 삶을 바꿔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열망하는 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어필해 본다면 당신을 선택할 이유가 명확해지겠죠. 질문을 달리하면 보이는 게 다르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나면 달라지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까? 이것만 해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긴장을 해소해야 고객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때 고객의 두려움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은 그대로 고객의 문제 정의로 연결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님과 만나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싶은 열망이 솟구쳐요. 등짝 스매싱을 당하는 기분인데 진정 저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혼나는 기분인데 기분이 좋아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책을 읽는데도 제 목소리가 빙의 돼서 저한테 혼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독자분들도 계십니다. 고객들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따뜻한 감성이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퍼스널 브랜드를 위한 명확한 해법이고 그것을 해냈을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고차원적인 감정입니다. 고객은 표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은 내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나 고통의 해소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싶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오디오 클립을 하고 싶어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스토리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이거 모두 고객이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표면적 문제 해결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에게 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인식받는 바로 그 소속감을 얻는 걸 고객들은 원해요. 그리고 나도 당신과 같은 멋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고객이 저에게 서비스를 받고 났을 때 얻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존중, 존경, 성공, 독립, 적절하게 바쁘기, 약간 유명하기, 자랑스러운 일하기, 사랑받기, 인정받기, 안정감, 자기 효능감 같은 소속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고객이 당신의 서비스를 받고 나면 어떤 감정 상태를 누리고 싶어 하는지를 적어보게 되면 아마 내가 하는 서비스가 지금 고객에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당신을 통한 감정입니다. 당신을 만나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고객이 원하는 건 자신이 주인공이기를 원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의 변신과 변화를 원합니다. 이는 표면적 욕구보다 내면적 욕구와 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고객이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할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똑똑하고 잘난 영웅임을 어필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나의 브랜드를 당신이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당신을 만난 고객이 당신과 당신의 서비스에 대해 칭송하고 공유하게 하려면 목표 고객을 정확하고 좁게 잡아야 합니다. 내 고객은 누구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들이 왜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왜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지, 어떤 열망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다 보면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하게 되고 고객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관역에 맞춰서 끊임없이 뭘 하고 있다? 화살을 겨누는 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객을 정의해보고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문제에 어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가 해주고 있다라는 걸 특정해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당신이 원하는 고객과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